네, 매주 일요일 4부 특별한 시간이죠.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회가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요, 어떤 주제죠? 그 만주에 가면요. 네. 그 우리 지역 지명 이름을 딴 동네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전라북도. 예. 예. 상당히 좀 신기하죠. 네네네. 만주에 왜 전라북도 이름이 있을까? 네, 궁금하기도 한데 그 이유가 우리 지역에서 만주로 간 그 전북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의외로. 예. 그들은 거기에 왜 남아 있었고 그곳에 왜 이동했고 그럼 돌아온 사람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북인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죠.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납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 이용범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주제가 만주로 간 전북인들. 네, 이걸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먼저 만주에 전라북도의 이름을 딴 마을 이름들이 있다고요? 아, 네. 굉장히 신기한데요? 예, 이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만주에 이제 그 조선족 연변 자치주가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 안도현이라는 이제 그 행정 단위가 있는데 네. 거기에 가보면은 마을 이름이 뭐 무주툰, 이리툰, 또 이제 그 좀 크게는 북도툰, 뭐 남도툰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만주 지역에 답사를 갔을 때 네네. 이런 마을들이 있어서 좀 신기해서 또 이제 그 인터뷰하러 주민들도 이제 많이 뵙고 다녔는데 굉장히 이제 그 신기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거기 사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나가 솜리요 라고 그러니까 솜리는 이제 그 익산 지역의 옛 지명이잖아요. 이제 만경 강가에 있었던 이제 그 작은 마을.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이리라는 이제 숨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이제 그 이리 지명 기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살던 분들이 지금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을이 만들어질 정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건너가서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호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호면은 뭐 아무리 요새 작게 잡아도 뭐 500명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들을 이제 그 저희가 추적을 해 보니까, 이제 지난 20세기 전반부 그리고 이제 후반부까지 이어지는 아주 이제 그 격동의 역사가 이제 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북인들은 왜 만주로 가기 시작했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좀 꽤 긴 역사부터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까지 이제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그 19세기 말 조선 시대죠. 네, 조선 후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이제 그 혼란했던 시기였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흉년이 이어지고 또 뭐 이제 그 외척들의 세도 정치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혼란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사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네네. 이렇게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그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으니까 한국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뭐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만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만주 지역이 요게 이제 그 조선인들이 많이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 사실 미개발 상태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이제 그 청나라 정부는 그 청나라 황실이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이제 뭐 그 기원 신화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을 신성시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아예 막고 개발 자체가 이제 안 돼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데 19세기 말에는 청나라도 혼란한 시기가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조선인들이 가서 음흠. 그곳을 이제 개간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한 네. 1세대의 이제 그 이동이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인 이동은 역시 이제 1910년 일본의 이제 본격적인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예. 어쨌든 나라가 망했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이제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때 이제 다수 이렇게 그 이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분들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청산리 전투하고 봉오동 전투에서 그렇죠. 그 적극적인 활약을 하신 이제 그 전북인들로는 네네. 북로 군정서의 이제 고평이나 뭐 서로 군정서의 강한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그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드디어 이제 그 세 번째 흐름 중에 마지막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연구단이 만주에 가서 뵌 분들도 그 이때 옮기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북인들이 만주로 간 네. 어떤 시기에 1930년대가 네, 좀 네, 집중돼 네. 있군요. 네, 그러니까 1930년이면은 이제 그 저의 가만 있자 할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조금 아래긴 한데 네네. 이 정도 이제 그 세대인데, 이때는 이제 그 일제가 한반도에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쌀을 생산량을 늘리는데 또 이제 그만큼 또 많이 수탈을 해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유적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익산 문화관광재단 있잖아요. 네네. 거기 건물이 사실 이제 그 예전에 이옥 이제 옥구 네. 이제 군산 이제 그 옥구 얘기하는 건데, 이곡 수리조합 이제 그 사무소하고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그 산미 증식 계획으로 그 쌀 생산량이 그 1910년대에서 3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2배가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본으로 가져가는 쌀이 네. 그 2배 이상 하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생산된 쌀의 거의 50%는 네. 일본으로 갔다. 그러니까 늘린 만큼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때 이제 그 농민들은 어쨌든 결국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농민들이 먹고 살기 좋았던 시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때는 진짜 너무 나빠졌어요. 하하. 그래서 농민들은 이제 어쨌든 농토로부터 이탈 당하게 되고, 예.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때 이제 그 일본이 좀 뭔가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기 이민 좀 비슷한 느낌인데, 회유책인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만주로 가면 먹고 살 수 있어. 예,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만주에만 가면은 네. 집도 주고 땅도 준다. 허허.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다. 네. 라는 식이었는데, 네네. 그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쨌든 집이랑 땅을 주기보다는 어쨌든 집과 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 것은 맞는데, 네. 근데 좀 상세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요거는 좀 뭐 한국사에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림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뭐 전북인들이 또 그 만주를 향해서 그 회유책에 이끌려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저는 뭐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먼 거리를. 예, 요게 그 킬로미터 수로 따지면 이동 거리가 한 900km입니다. 예. 엄청나죠. 네. 걸어갈 수는 없죠. 아유, 못 걸어가죠. 네, 걸어갈 수는 없는데, 네. 어떻게 갔냐면은 이제 그 제가 아까 마을이 100호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을 하나를 아예 이제 그 여기서 모집을 해가지고 짜서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그 100호면은 이제 그때는 가족 수가 지금보다 많으니까 뭐 한 600명, 700명, 뭐 거의 뭐 10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상당한 인구였네요. 예. 네. 요 정도면은 이제 그 기차를 특별 편성을 해가지고 예. 하나를 이제 그 전세를 내가지고 네. 가져가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특별 열차를 편성한다는 것부터가 네네. 이미 이제 좀 국가적인 단위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아주 계획적이었군요. 조직적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주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오늘날과는 다르게 이제 그 예전에는 이사라는 것은 이제 거의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갈 때 진짜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를 다 들고 가셨어요. 심지어 맷돌이나 네. 다듬이돌.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자기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다듬이돌이다 보여주시는 이제 할머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온 가족들이 뭐 이고 지고 뭐 남부 여대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네. 기차역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그 이리역이 전라선이랑 호남선이 네. 그 겹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마치 대전처럼 네, 이렇게 이제 맞아요.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리역에 이제 그 첫째로 모여서 대전까지 가고 네. 대전에서 이제 그 경부선 타고 서울까지 간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지금은 안 다니는 이제 경의선 타고 이제 신의주까지 간 다음에 그렇군요. 거기서 내려서 압록강 건너서 이제 그 예. 단둥. 네. 지금은 이제 그 단둥인데 어쨌든 현재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안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동에서 그 백두산 아래 안도현까지 또 이제 그 경봉선 기차를 타고 예. 그렇게 갔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백두산 아래 안도현에서도 네. 이 마을들까지는 또 한참 걸려요. 그렇군요. 거기를 이제 또 걸어서 또 한참 네. 가는 뭐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그렇다면 일제가 약속한 것처럼 그곳에 전북인들이 좀 기대했던 곳에 집과 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그렇죠.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없었군요. 역시나. 네. 그때 이제 그 만주 지역이 수백 년 동안 이제 그 관리가 안 된 지역이니까 예. 말 그대로 빽빽한 밀림. 산속에 이제 풀숲만 가득한. 그래서 이제 사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예. 수백 년 동안 이제 그 농사를 지어온 이제 그 전통이 있고 네. 평지잖아요. 이제 할머니 한 분은 태어나서 산이 이렇게 그 크고 나무가 빽빽한 건 처음 봤고 그 정도로 무성했군요. 네, 예. 너무 무서웠다라고 하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래도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백가구가 좀 이제 그 몇 개로 나눠서 땅을 파고 그 위에 이제 천막을 치고 살길을 일단 찾는군요. 거주를 하면서 나무 베어내고 이제 그 땅 개간하면서 그 마을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빨리 한쪽은 한 6개월에 그래도 어떻게 했는데 빨리 하는 곳. 거의 1년인데 만주에서 겨울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그러네요. 네. 고생이 참 말도 못합니다. 당시에는 뭐 식량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대로 된 집도 없었을 테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 영화 놈놈놈 보면 그 진짜 그쪽은 좀 무법천지일 것 같기도 해요. 영화가 이제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런 위협도 사실 많이 도사리는 곳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 만주 지역에 갔을 때에는 만주에 있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쟤들이 이제 일본 사람인 거고 또 이제 일본인 입장에서 얘들은 조선인이니까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중적으로 차별과 배제 구조 아래 이제 있으면서 또 이제 그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한 동네죠. 그러니까 그 흔히들 이제 마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약탈을 하러 오는 이제 그 나쁜 놈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일본 군들도 이제 와가지고 뭐 괴롭히는 것들도 있었고 이제 그 이 100호짜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는 이제 그 마을의 그 방어를 위해서 사각형으로 토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쌓고 싶어서 쌓은 게 아니고 이때 이제 이주를 관리 감독하는 이제 일본 쪽에서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하고 일본 경찰을 이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제 그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분들도 많고 네네. 그 마적들은 일단 들어오면은 뭐 그 사정 없이 다 털어가고 또 이제 뭐 사람 죽은 것들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극악무도했군요. 예, 그런데 또 이제 그 재밌는 게 이때 이제 그 만주 지역에 또 우리 독립군도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독립군들도 사실 이제 그 활동을 하려면은 식량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와서 그러니까 마적들은 그냥 다 뺏어 가는 거고 네. 독립군은 와서 네. 여러분들 만주까지 와서 고생하십니다. 뭐 이제 그 용기를 좀 북돋아 주는 말도 해주고 네. 자기들이 딴 데서 좀 가져온 거 네네. 나눠주기도 하고 또 식량도 얻기도 하고 그런 이제 관계들이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광복 후에는 이제는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만주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법도 한데 광복 후에 그분들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광복 후부터는 좀 이제 그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남으신 분들도 있고요. 예.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진짜로 놀랍게도 퍼센테이지가 거의 50%에 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그 당시에 자신들의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네. 남으신 분들은 어쨌든 그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도 자기 땅이 생기신 분들. 그러니까 비록 이제 그 일제가 집과 땅을 그냥 주지는 않고 자기들이 이제 그 먼저 이제 그 빚을 지운 다음에 그것을 갚아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 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자기 땅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실 조선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왔는데 건너가신 분들이니까 그런 돌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좀 가슴 아픈 사연 중에 하나는 가족이 같이 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 이제 그 무덤이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묘소가 있어서 올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내가 원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 지역에 이제 그 소련군이랑 미군이 이제 분할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 구조 제도 자체가 잘 돌아가기는 이제 어려운 혼란한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기차나 자동차 얻어 타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그러면 저기 900km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그 걷고 뭐 중간중간에 얻어 타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38선에서 또 이제 건너오는 거 한참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라북도까지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사실 이제 떠나기 전에도 집도 없었잖아요. 집도 없고 삶의 흔적이 전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맨 땅에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정말 이중고를 겪었군요. 네네네. 2, 3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만주에 남은 분들은 그 이후의 삶이 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곳에서 이제 터를 잡고 참 좀 서름을 삼켜가면서 사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네, 요거는 그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근현대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굴곡이 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주에 남으신 분들은 당시에 이제 그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9년에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그 4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중국 공산당이랑 국민당과 이제 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만주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젊은 분들은 그 전쟁에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된 다음에는 토지를 또 이제 그 몰수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도 고생 파란만장했는데 92년 이제 그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분들은 이제 그 우리 전라북도에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야 이제 그분들 아니면 이제 그분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또 이제 일부 이제 그분들을 조선족이라고 배척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한국이 선진국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역사 경험들이 이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조선족 같은 경우도 지나 이제 힘든 100년을 같이 겪어낸 네. 우리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같이 이제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뭔가 좀 가슴이 좀 먹먹한 그런 이야기였네요. 네, 네. 자, 만주로간 전북인들 오늘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이용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